이건 이제 글렌알라키 글렌알라키 싱글 캐스크인데 이게 이제 술덕후 넘버원이라고. 제가 저기 연남동 K바 운영할 때 캐스크 샀어요, 메타베버에서. 근데 이게 샤또 무똥 캐스크더라고요. 그래서 숙성이 10년 된 거. 이때 이제 궁금했어요. 샤또 무똥 캐스크 이게 어떤 맛을 낼까. 그래서 먹어보고 사실 제 기준에는 조금 미달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저도 지금 치치부 사신 것처럼 이런 시도나 이게 좀 궁금하고 계속 더 저도 저변을 넓혀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캐스크를 한 개 사면서 오랜 기간을 두고 요즘에 이제 먹다 보니까 좀 많이 괜찮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산 캐스크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 해외에서 산 거 말고 국내에서 이렇게 수입 사통에서 샀던 처음 캐스크는 이게 아닐까. 또 알라키가 퀄리티가 또 널뛰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때만 해도 알라키 아무나 살 수 있었거든요, 캐스크. 아, 이게 2021년도인가요? 병입이? 네, 21년이네요. 아, 21년도에는 뭐 아직까지는 네, 누구나 살 수 있었던 캐스크였죠. 여유롭게 구매가 가능했던. 네, 드셔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것 중에 유일하게 풍미가 있네요. 근데 아마 올해 풀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스펙트럼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이게 뭐 엄청 좋아서라기보다 얘는 이제 이 상태로 오래 있었어요. 한 1년 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풀려서 향이 올라오는 거고, 다 같은 컨디션이었으면 모릅니다, 뭐가 더 좋을지는. 제가 이제 병입한 거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처음 열면 얘는 부즈가 되게 세요. 그래서 알코올 브레스를 많이 겪어야 되고. 도수가 좀 있나요? 얘가 도수가 60.1도예요. 아, 훌륭하네요. 네. 이 자극충들이 좋아하는 60도. 얘는 사실은 정말 좀 센 음식, 맵지 않은 거, 좀 뭐 기름진 고기나 이런 거랑 좀 어울린 것 같고. 고기류랑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육류하고 좀 잘 맞을 것 같고. 아, 이게 쉽지 않은 도수네요. 아직도 이 혓바닥이 알입니다. 이게. 알이죠. 이게 단점을 꼽자면 이제 알코올과 알이는 건 사실 스파이스, 타격감이 너무 세서 그게 단점이고,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컨트롤을 좀 잘해야 돼요. 정말 조금씩 입에 한 1, 2mm 넣는다 생각하고 마시면 그 맛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이거 물 타서 컨트롤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빈속에 술을 먹고 있는데 지금 12장 위치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먹으니까 확 오네요. 이게 드실 때 입에 진짜 한 1mm만 적신다 생각하고 드셔보시면 입에서 팍 퍼져서 이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와인 캐스크 특유의 그 떫은 느낌, 네. 그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풍미나 이런 게 깊게 좀 가져가주는 느낌도 있지 않나. 맞아요. 단점이 하나 더 생각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방꽃나무 정말 많이 납니다. 정말 강하게 나고, 장점은 뭐 정말 조금 먹었을 때 퍼지는 이 느낌이라든지, 네. 지금 맛에서 풍미는 진짜 좋아요. 근데 한 병 놓고 진짜 조금씩 먹다 보면 엄청 오래 먹을 수 있는 술인 것 같고, 먹었을 때 뭐 별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먹었을 때 충분히 장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샀던 캐스크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뭐 그냥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때 소매가 했을 때 한 30만 원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은 비싼 감이 있죠. 아, 비싼 감이 있는데 이제 뭐 10년 딸이에 이 정도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요즘 나오는 애들 생각하면 국내에서 정식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좋죠. 요즘 나온 것 중에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 사볼 만한 거는 하이랜드 파크 그 코리아 에디션이었나 뭐 최근에 서울 에디션. 네, 그거 뭐 하나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그 가격이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40만 원 주고 먹기에는 해외에 워낙 쟁쟁한 애들이 많아서 근데 국내에서밖에 구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중에서 또 쉐리 캐스크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이랜드 파크 서울 에디션 최근에 나온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제 첫 번째
에디션보다는 지금 나온 두 번째가 좀 더 낫다라는 주의라서. 근데 그런 거 가격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엄청 비싸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혹시 준수님도 하이랜드 파크를 좋아하시나요? 하이랜드 파크는 옛날에 많이 좋아했는데 그 블렌더가 한 2000 몇 년도지? 하여튼 2000 몇 년도에 한번 바뀌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 그 18년 주황색에서 빨간색에서 주황색 바뀔 때였나? 아 그게 같은 라벨인데 중간에 사인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쵸. 그때 한번 변했죠. 네, 그때 이제 전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뀌기 전을 좀 더 선호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좋아했어요 그때 전에. 근데 요즘 나오는 하이랜드 파크는 심히 충격을 금치 못하는. 예전 18년 하이랜드 파크가 저는 그 워터멜론 느낌이 많이 나는데 거기 좀 빠져 있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블렌더 바뀌고 그때부터는 조금 덜 먹게 된 것 같아요. 오래된 하이랜드 파크는 좋아하시나요? 옛날 거? 아 옛날 거는 뭐 밸런스도 좋고 다 좋은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하이랜드 파크가 재밌는 게 올드 보틀이 생각보다 가격이 잘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서 지금도 막 그렇게 못 사 먹을 정도의 돈은 아니고, 네. 지금도 오히려 이제 올드 보틀 중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좀 피트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피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인캐들을 진한 걸 먹어보다가 이제 오늘 그래도 특별히 오신 게스트인데 하이랜드 파크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하이랜드 파크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또 어마무시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네. 별로 안 좋은 건데. 자, 오늘 준수님에게 선물한 한 잔은 하이랜드 파크 좋아하신다는. 뒤통수만 봐도 이미. 얘도 페라레토 버전일 건데 이거 요즘 안 마셔본 지 오래돼서. 여기 연수가 위쪽에 써 있지 않나요? 이거? 네, 얘는 20년. 얘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18년만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 얘가 이제 17년부터 빈티지가 한 두세 개 정도 있고 18년에도 빈티지가 몇 개 있고 19년, 20년, 21년까지 나와요. 그래서 매년마다 나왔는데 퀄리티가 제일 좋은 건 17년이랑 18년 중에 빈티지가 한 개씩 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요. 다 마셔본 건 아닌데 17년에서 두 개인가 마셔보고 18년도 두 개인가 마셔본 것 같아요. 근데 20년, 21년도 먹어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7년이 가장 퀄리티가 훌륭했고 그다음에 18년, 그다음에 이제 20년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런 거 이제 함부로 꺼내주면 네. 제 남은 술들을 못 먹습니다. 촬영 끝날 때쯤에 이제 때려놓고 가려고 했는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드리라는 하이랜드 파크라서 이게 CS로 나왔던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오피셜 라인이었고 얘가 도수는 좀 되지 않나요? 43도. 도수는 그래도 네. 되지 않네요. 얘는 알코올 볼륨이나 이런 건 좀 거의 없고 완전 주시한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알코올이 안 느껴지고 하나의 그냥 음료로 잘 혼합된 그런 장점이 있고, 이때 당시 하이랜드 파크의 진짜 큰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합쳐져 있고 블렌딩된 느낌과 어디에도 빼놓을 수 없는 밸런스. 근데 보통 밸런스가 좋다고 하면 개성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얘는 충분히 개성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밸런스 축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죠.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게 주시향이 몰려옵니다. 이게 오래된 종이 향 많이 나고요. 신문지, 그다음에 구두약. 이런 표현이 좀 웃긴데 약간 테이스터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구두약. 근데 그 쿰쿰한 냄새 속에서 말린 열대 과일이 있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다는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 좋습니다. 이게 한 80년대에 나왔던 제품인가요? 네, 출시는 80년대에 왔습니다. 네. 출시. 네. 이 정도면 사실 비빌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먹었을 때 온갖 뭐 실키하고 뭐 열대과일 다 스쳐 지나가고 딱 삼키면 약간 설탕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마지막에 확 올라와서 한번 감동을 더 줍니다. 또 피니쉬도 되게 길게 가져가 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고숙성의 장점이 또 피니쉬가 길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만큼 이제 다양한 맛이 또 나와주고 그런 게 지금 압도적으로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뭐 지금 앞서 마신 것들이 거의 이제 10년 내외 정도 됐던, 사실 이렇게 고숙성이라고 하면 또 고숙성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겐 그렇겠죠. 근데 지금 요 20년짜리 앞에서는 비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먹고 나면 피니시가 오래가고 좋긴 한데 약간 번지는 느낌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네. 이런 부족한 면을 17년급에서 좀 많이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틀 요 라인에서 17년이랑 18년 빈티지들은 대부분 이거보다 조금 더 컴플렉스하고 더 차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 보틀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진짜 저도 올드보틀에 미쳐서 이제 이런 거만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입맛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이런 잔잔한 걸 먹을 바에 그냥 와인을 먹게 되고, 그래서 위스키는 조금 더 그냥 강하고 스트렝스 있는 걸 다시 찾게 되다가 아마 또 다시 오지 않을까요? 취하는. 원래 돌기 때문에 그쵸? 언젠간 다시 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늘 아껴놓고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50도 넘게 나왔으면은 오히려 좀 강하게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오래된 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수가 좀 더 높았으면 지금 딱 뭐 정확하게 일단 뭐 바디감도 좀 좋고 밸런스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캐릭터로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물론 이제 80년대 당시에 먹었다면 매우 훌륭한 술이겠지만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캐스크 스트렝스로 잘 안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접하면은 사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네. 풍미로 많이 좀 섬세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그 사마로리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못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둘 다 경험해 보시면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치치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사실 추천한다고 해도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전 생각을 들고요. 뭐 혹시라도 일본에 가시게 되면 뭐 바에서는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와인 캐스크 중에서는 뭐 저 역시도 이 치치부 레드 와인 캐스크가 잘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이 아란 부르고뉴의 망령이나 마찬가지인 저에게는 아쉽게도 바디감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도수감은 확실히 있어서 좋긴 한데 바디감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드와인 특유의 그런 캐릭터를 엄청나게 뽑아내진 않았다. 그냥 약간 터치하는 느낌으로 적당히 뽑아내면서 치치부 특유의 개성을 좀 가져가는 스타일로 얘네가 뽑은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캐스크 풍미를 너무 뽑아내게 되면 오히려 개성이 죽어버리고 그냥 그 캐스크 자체의 맛으로 먹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일 캐스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캐스크를 섞어서 이렇게 좀 맞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좀 아람 부르고니보단 이게 제 취향이긴 해서 전 좋습니다. 오늘 사실 아란 부르고뉴를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사실 조금 했어요. 네. 전 당시에 조금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과거의 망령을 또 가져오기에는 네. 너무 옛날 술이니까 사실 뭐 5, 6년 전 술이긴 한데 그래도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또 소비자층이나 이런 게 많이 갈렸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술일 것 같아요. 뭐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좀 생소한 맛이 없진 않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좀 피하게 됐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비교 시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뭐 이 두 개의 장점은 리오빌도 그렇고 술덕후도 그렇고 K바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얘는 살 수가 없네요. 소비자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치치부는 한국에 아마 수입이 되는 게 거의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 막상 자주 가시는 분들도 치치부를 구경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뭐 솔직히 뭐 일본 야후 옥션이나 이런 데 가도 매물이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또 옥션에서 구매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술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일본에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말할 때 세네 번씩 다녔는데 그냥 이제 워낙 바 경험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치치부는 바에서는 가면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리커샵에서는 단 한 번도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찾기 힘들고 마르스 많이 사온 것 같아요. 아, 마르스가 뭐 열심히 분발하는 제품 중 하나이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좀 퀄리티가 널뛰기가 좀 있어서 많이 심하죠. 이게 막 특정 제품에 소비자들이 많이 꽂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마르스 쪽에서 나온 것들은 아무래도 좀 그게 있어서 마르스는 약간 로또 사는 것 같아요. 네. 됐다 운 좋으면 당첨, 별로면 그냥 쏘쏘. 꽝은 없다 그래도. 가끔 면세점에서도 이제 뭐 코마가다케 뭐 한정판들 뭐 이런 네. 거 가끔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치치부처럼 믿고 마시기에는 아직 무섭죠. 좀 어렵다. 네. 예. 코마가테케도 2018 막 이때까지 진짜 전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시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코마가다케는 솔직히 저는 야쿠시마 에이징을 많이 선호했었고요. 몇 년 전에도 야쿠시마 에이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무지성 돌격 한 번씩 해줬거든요. 17인가 쉐리 나왔을 때 인기 많지 않았나요? 네, 그때도 인기 많았고 그 그쵸. 전에 이제 병입연도는 안 나오고 13가 12. 네. 2014로 해서 네. 증류연도만 써져 있는 야쿠시마 에이징이 있었어요. 걔 엄청 맛있었죠. 저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음. 다음부터 야쿠시마에 좀 미쳤거든요. 그 이후에 2020이 아마 법원으로 한번 나왔을 텐데.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제품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2014에 비하면 2014는 뭐 유니콘 수가. 유니콘이죠 이제. 저도 집에 먹다가 남은 게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네. 아까워서 못 먹고 있는데 조만간 아끼다가 똥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걸 많이 갖고 계시네요 역시. 여기 다 옛날에 사놓은 이제 망령들이죠, 망령들. 네. 최근에 산 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직접 위스키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준수님 채널을 저희가 밑에 저희 어차피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네. 많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또 보실 수 있게 소비자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채널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채널은 사실 그 반감을 가진 분들이 워낙 많은데 사실 좀 위스키 자체보다도 위스키를 좀 더 자산 가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분석하는 채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재테크를 해서 뭐 떼돈 벌어라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개인 거래나 이런 게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좋은 가격에 사면 좋잖아요. 미리 정보를 알고 적당한 가격에 사면 어쨌든 좋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뭐 1년, 2년, 3년 뭐 지났을 때 가격이 뭐 2배 되거나 아니면 3배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뭐 솔직히 이거를 팔진 않더라도 자기가 어쨌든 마시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비싼 술을 마신다. 혹은 야 그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반응을 좀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제 채널이 좀 더 맞는 편이고요.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게 안 맞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되게 웃긴 게 실제로 저는 약간 위스키 투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편인데 실제로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사놓고 이런 거 비축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그게 다르죠. 저는 이제 준수님도 그렇지만 저희는 나중에 비싸게 사서 먹을 바에 지금 사놓고 좀 나중에 싸게 먹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유명한 명언이 있죠. 지금 먹는 위스키가 제일 싸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어차피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위스키값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영끌에서 사놓는 게 나쁘진 않다. 네, 공감합니다. 근데 뭐 아무거나 다 산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 제품들 혹은 뭐 한번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끝나는 그런 한정판 제품들에 한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피트 위스키보다는 피트가 아닌 위스키들이 좀 더 상승폭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준수님만의 고르는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옛날 소비자와 지금 소비자가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를 기점으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지면은 옛날 유저들과 요즘 유저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캐파가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 소비자들은 사실 좋아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스키의 방향성들이 거의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한 위스키들이 뭐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들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돌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 드시는 분들, 요즘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공감하기가 어렵고 그 술을 또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실 수 있는 바나 이런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해도 섣불리 추천해 줄 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보를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 속도나 이런 것도 사실 좀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려드리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옛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맛의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게 맛있어요 약간 이런 소문이 돌거나 혹은 이제 그런 걸 이제 특정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술에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그런 인플루언서나 이런 게 사실 없었고 그런 채널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명 이제 특정 고인물들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일단 먹어보고 판단하겠다. 약간 네. 이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부터 했어요. 아, 저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차피 가격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까서 먹어보자. 까서 먹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게 더 심했고 요즘에는 가격대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새 제품, 신상품이 나와도 기본 출발 가격대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거를 다 사서 먹어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솔직히 5, 6년 전이랑 비교해서 월급 엄청나게 뭐 2배, 3배 오른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정보 채널이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들의 값어치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특정 소문이 돌면 그쪽 제품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사실 고르는 거는 요즘도 사실 캐스크나 이런 기본적인 스펙들 그런 걸 보는 건 맞는데 신뢰도가 옛날만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솔직히 뭐 올로로소 캐스크에 캐스크 스트렝 쓰고 뭐 싱글 캐스크 썼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한번 돌격해보자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교집합이 만나는 게 사실 거의 없고 뭐 해봤자 뭐 글렌드로낙에서 뭐 매년 출시하는 그런 싱글 캐스크 뭐 정규 배치들 뭐 이런 건데 사실 거기서도 거의 이제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샀다고 해서 뭐 옛날부터 드셨던 분들이 말하는 그런 올로로소의 그런 쿰쿰함과 떫은 맛과 쨍한 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스펙으로 보고 고르기가 그 옛날보다 훨씬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 자체도 스펙 공개를 옛날에 비해서 되게 안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브랜드 하나 보고 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특정 독립병입 회사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데 사실 대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들 중에서 자기랑 입맛이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이거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자기랑 스타일 좀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약간 정보 수집을 좀 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좀 싸게 먹히는 방법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예전에는 스펙만 보고 좀 충분히 좋은 위스키를 선별해서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었는데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좀 미리 사놓고 내가 좀 먼저 선취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혼돈의 시대가 와서 개개인이 맞는 나한테 맞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특정 누군가가 좀 그런 집단이 많이 선호하는 걸 사시는 게 이제 요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쵸. 실제로 이걸 테이스팅 해보고 자기랑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맞습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하고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빠른 길이죠. 비용적으로도 좀 싸게 먹히고요. 금융권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은 다 보호를 받고 어떤 규제가 있는데 위스키는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충분히 뭐 사람들끼리 어떤 뭐 암흑의 세력들이 아직은 뭐 이런 거에 없지만 돈이 안 되니까 아직은 없겠죠. 아, 그쵸. 근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고 올드보틀도 보면은 조작이 많이 돼 있다고 저는 느껴요. 확실히 뭐 말도 안 되는 점수 줬던 그런 위스키들 보면은 저는 지금도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위스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예전에 그 유명하신 분들이 올드보트를 많이 사서 투자해 놓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쏠림 현상에 대해서 위스키를 사놓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마시고 맛있다 나중에 이거보다 비싸지겠지 하면은 여러 병을 사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저한테 좀 큰 자산이 된 것 같고 지금은 이걸 뭐 누구한테 어떻게 팔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 물론 개인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해외 나가서 파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염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 여기 제 가격이 지금 500만 원 넘지 않나요? 가격이 꽤 될 겁니다. 네, 예전에 뭐 저 살 때 막 200만 원대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먹고 싶으면 5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놨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고 옛날에 가격에 샀으니까 그게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500이라도 하더라도 이걸 500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세 내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뭐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뭐 저는 그 돈 내고 먹기 힘들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사놨으니까 이제 마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개념이 막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는 이런 투자 개념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못 먹잖아요. 힘들고 너무 비싼 돈을 내고 먹고 싶진 않으니까 지금 내 소득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나중에 이 정도 또 이게 더 오르면 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겠다. 이제 뭐 이 정도의 투자 개념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느낌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촬영 여기까지 마치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